LG그룹이 2025년 정기 임원 인사를 단행했습니다. 예상했던 대로 큰 변화는 없었는데요. 2명의 부회장 체제가 유지되고 주요 계열사 대표들도 거의 그대로였습니다. 사장단 승진은 거의 없었는데 전무나 상무급 인사를 보면 AI, 바이오, 클린테크로 대변되는 일명 구광모 회장의 ABC 전략을 잘 수행한 사람들이 승진자 명단에 오른 것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만년 4등 LG그룹이 내년 그리고 향후 몇 년 동안 어떤 전략으로 승부를 보려고 하는지 이번 임원 인사를 곁들여가며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LG지주, LG전자, LG화학, LG유플러스 이 4개 회사를 먼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앞으로도 유익한 경제 금융 소식을 매일 받아보고 싶으시면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리고요. 그럼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LG지주사는 권봉석 부회장이 COO, 최고 운영 책임자로 있는 조직인데요. 이 안에 경영전략 부문이라는 조직이 있었습니다. 여기는 신사업을 발굴하고 그룹 차원에서 M&A를 주도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이 경영전략 부문을 이끌고 있던 홍범식 사장이 LG유플러스 대표이사로 자리를 옮기면서 공석이 됐고 권봉석 부회장 직속 조직으로 변경됐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권봉석 부회장이 직접 그룹사 차원의 사업구조 재편을 책임지겠다는 것으로 해석이 되는데요. 뒤에서도 말씀드리겠지만 LG 계열사들이 상황이 그리 녹록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팔 건 팔고 살 건 사는 재정비가 필요한데 LG에너지솔루션의 상장 이후로 큰 변화가 없었던 LG그룹에서 어떤 한방을 보여줄지 기대도 되고 걱정도 되고요. 이거랑 별도로 LG지주는 5천억 원 규모의 자사주를 소각하고 배당 성향을 기존 50%에서 60%로 상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렇게 LG지주사는 권봉석 부회장 체제에서 COO 직속으로 컨트롤 타워를 강화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LG전자는 이번에 사업본부 명칭을 싹 다 갈아엎었습니다. 원래 LG전자의 4대 사업본부는 HNA, HE, VS, BS 이렇게였는데요. 낯선 분들을 위해 간단하게만 설명드리면 HNA가 냉장고, 세탁기, 에어컨 같은 가전을 담당하는 사업부이고요. HE는 TV를 담당하는 사업부입니다. 그리고 VS는 차량용 부품을 담당하는 전장 사업부이고요. BS는 데스크탑이나 노트북을 담당하는 모바일 사업부입니다. 그런데 이거를 HS, MS, VS, ES 사업본부로 명칭과 역할을 변경한 건데요. 하나씩 보면 HS 사업본부는 거의 그대로 가전 사업을 이어받으면서 BS 사업본부에 있던 로봇 청소기나 이동식 AI 홈 허브 이런 걸 넘겨받는다고 하는데요. 이제 가전에도 AI가 다 들어가는 시대가 멀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MS 사업본부는 BS 사업본부에 있던 모니터랑 디스플레이 사업을 넘겨받아서 TV 사업과의 시너지를 도모할 계획이라 하고요. VS 사업본부는 크게 달라진 건 없는데 자세히 보시면 이게 비이클 컴포넌트 솔루션에서 비이클 솔루션으로 컴포넌트가 빠졌잖아요. 이게 회사 다녀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아무 이유 없이 떼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VS 사업본부는 이제 차량용 부품 말고 차량 전체에 들어가는 하드웨어나 소프트웨어 솔루션을 모두 제공하겠다 이런 의도가 담겨 있는 거고요. 기존의 BS 사업본부의 사업들이 다른 쪽으로 다 넘어가면서 사실상 해체가 되고 ES 사업본부가 새로 생겼는데요. 여기는 HNA 사업본부에 있던 냉난방 공조 시스템 사업을 넘겨받고 또 BS 사업본부에 있던 전기차 충전 사업을 넘겨받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LG전자는 구광모 회장의 ABC 전략에서 AI와 클린테크에 집중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LG전자의 조주환 사장은 원래 이번에 유력한 부회장 승진자로 거론되었었는데 아직은 성과를 좀 더 보여줘야 한다고 판단한 것 같고요. 이번에 재편된 사업본부에서 특히 AI 가전 쪽에서 좋은 성과를 낸다면 부회장 승진도 다시 한번 노려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LG전자에서 사장으로 승진하신 분이 김영락 사장인데 LG전자의 가전 구독 사업을 이끌었다 하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들은 바에 따르면 이 가전 구독이라는 용어를 써도 되는지 안 되는지 애매했을 때 삼성은 혹시 모르니까 일단 쓰지 말자라고 했고 LG는 쓰지 말라는 말 없었으니까 일단 쓰자 이렇게 해서 LG가 가전 구독에서 앞서 나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게 가전이라는 게 유튜브나 넷플릭스처럼 구독 해지 한번 누른다고 바로 끊어지고 또 다시 구독 누른다고 바로 생기고 이런 시스템이 아니잖아요. 그리고 의무 사용 기간이 지나기 전에 해지하면 위약금이 어마어마하다 하는데요. 이런 게 사실상 그동안 정수기나 공기청정기에서 했던 렌탈이랑 뭐가 다르냐 하면서 말이 좀 있었는데 일단 LG전자는 가전 구독에서 재미를 좀 봤는지 더 강하게 밀어붙이고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LG전자 이번에 총평을 내리자면 그동안 우리가 LG는 가전이라 할 정도로 소비자와 가까운 B2C 기업이었는데 이번에 사업본부 재편으로 B2B 기업으로 거듭나겠다는 것을 공표했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LG화학은 요즘 석유화학 업황이 너무 안 좋아서 정말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는데요. 얼마 전에 찌라시가 돌았던 롯데그룹 유동성 위기도 보면 핵심 계열사인 롯데케미칼의 업황 부진이 장기화되면서 생긴 문제였잖아요. LG화학도 롯데케미칼과 화학업계 양대 산맥으로서 상황이 크게 다르지 않은데 일단 LG화학의 사업본부는 석유화학, 첨단소재, 생명과학 이렇게 세 개로 나뉩니다. LG는 이번에 대표이사인 신학철 부회장은 교체하지 않고 그 아래 사업본부장 딴에서 석유화학과 첨단소재의 변화를 줬는데요. 사업본부를 하나씩 살펴보면 얼마 전에 올린 영상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철강업계도 중국 철강업체들 때문에 죽을 맛인데 우리나라 화학업계도 중국 화학업체들의 저가 공세 때문에 답이 안 보이는 상황입니다. 또 최근에는 중동에서 우리가 석유를 캐고 있는데 우리가 직접 정제하고 가공해서 팔래 하면서 엄청나게 석유화학 시설을 짓고 있다 하고요. 그래서 기존의 전통 화학 시설 중에서 성장성과 수익성이 없는 시설은 매각을 진행하고 있고 고부가 가치 제품으로 교체할 수 있는 시설은 전환을 가속화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예를 들어 LG화학도 여수에 있는 NCC 이 공장이 계속해서 매물로 나오고 있다는 얘기가 돌고 있고요. 또 여수에 있는 범용 PVC 라인을 스페셜티 제품인 초고중압도 PVC 라인으로 전용하고 있다고 합니다. 다음으로 첨단 소재 쪽은 배터리에 들어가는 양극재를 주로 생산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요즘 전기차 수요도 부진한데 엎친 데 덮친 격으로 트럼프가 전기차 보조금을 없애겠다 그러고 있으니까 여기도 분위기가 좋지 않습니다. LG화학은 지금 안 그래도 중국한테 호되게 당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미국까지 뒤통수를 쳐버리면 정말 롯데처럼 위기론이 불거질 수도 있기 때문에 이번에 유임에 성공한 신학철 부회장의 임무도 중국을 막고 미국을 뚫는 일이 되겠죠. 마지막으로 생명과학은 규모가 크지는 않은데요. 차세대 성장 동력으로 LG화학에서 밀고 있는 사업입니다. LG화학이 2030년까지 친환경 소재, 전지 소재, 혁신 신약 이 3대 신성장 동력 사업 매출 비중을 전체 50%까지 확대하겠다고 했거든요. 그러려면 이 혁신 신약도 최소한 매출에서 10% 정도는 찍어주는 주요 사업부로 발돋움을 해야 되는데 그래서 LG화학은 생명과학 쪽에 R&D를 매년 많은 폭으로 늘리고 있고 2022년에는 아베오라고 하는 미국의 바이오 기업을 인수해서 항암 치료제, 당뇨 치료제, 성장 호르몬 같은 시장을 노리고 있다고 합니다. 신학철 부회장이 그 포스트잇 만드는 3M 출신이라서 미국 현지에도 네트워크가 있다 하는데요. 구광모 회장도 이런 신학철 부회장의 해외 네트워크 때문에 직접 영입해서 그룹사 최초 외부 인사 CEO로 임명했을 만큼 신임이 두텁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LG화학은 구광모 회장의 ABC 전략에서 바이오와 클린테크에 집중하고 있다고 볼 수 있겠고요. 총평을 내리자면 절체절명의 위기 속에서 그룹의 모태가 되었던 NCC 사업을 떼어버리더라도 이 세계의 신성장 동력에 올인해서 돌파구를 찾고 있다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겠습니다. LG유플러스는 이번에 LG그룹 주요 계열사 중에 유일하게 대표이사를 교체했는데요. 아까 잠깐 언급했던 지주사의 경영전략 부문장 홍범식 사장이 새로운 수장으로 낙점됐습니다. 이분도 구광모 회장이 취임한 후에 외부에서 영입한 인사로 알려져 있는데요. 베인앤컴퍼니 컨설팅 펌 출신입니다. 우리나라에서 AI 서비스를 제일 잘하고 있는 회사를 꼽으라면 네이버와 카카오를 제외하고는 통신사라 할 수 있겠는데요. SK텔레콤이나 KT가 AI에서 서비스도 많이 내놓고 다른 해외 빅테크와 협력을 잘하고 있는 것에 비해서 LG유플러스는 다소 조용한 모습을 보이고 있던 게 사실이었습니다. 그런데 LG도 가만 보면 엑사원이라는 LLM도 있고요. 익시젠이라는 SML도 있는데요. 그래서 이 엑사원이랑 익시젠으로 익시오라는 AI 비서를 출시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아마 모르고 계셨던 분들이 더 많으시겠죠. 먼저 출시된 SK텔레콤의 에이닷에 비해서 인지도도 부족하고 다른 통신사에서 넘어올 만한 유인도 제공하지 못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번에 새롭게 대표로 임명된 홍범식 사장의 임무도 역시 AI로의 전환, AX 가속화일 텐데요. 그동안 컨설팅 펌이나 지주사에서의 경험을 살려서 신사업 발굴이나 인수 합병을 주도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LGU 플러스의 전성기를 보면 3G에서 LTE로 전환되던 2010년대 초반, 그때 스마트폰이 막 보급되던 그 시기에 발빠르게 대응해서 만년 3위에서 한 단계 점프업했던 기억이 있거든요. 지금 KT랑 LGU 플러스가 치열하게 2위 싸움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확실한 2위를 굳히고 1등까지도 노려보려면
결국에는 AI가 돼야 된다. 구광모 회장은 이렇게 판단하고 최측근인 홍범식 사장을 LG유플러스로 보낸 것 같습니다. LG유플러스는 구광모 회장의 ABC에서 AI를 반드시 책임져야 되는 회사이고요. LTE 때 보여줬던 그 스피디한 DNA를 다시 한번 보여주길 기대하면서 내린 인사조치였다라고 평가를 내릴 수 있겠습니다. LG그룹은 4대 그룹 중에서 밸류업 정책을 제일 통일성 있게 공시하고 있는데요. 아까 LG 지주가 자사주 소각을 5천억씩 하고 배당 성향을 50에서 60%로 올린다는 것처럼 주요 계열사들도 밸류업 정책을 발표하고 있습니다. LG전자는 배당 성향을 20%에서 25%로 올리고 LG화학도 배당 성향을 20%에서 30%로 올리겠다라고 했고요. LG유플러스는 배당과 자사주를 포함해서 주주 환원율을 43.2%에서 60%까지 올리겠다 했습니다. 그런데 결국 이 밸류업이라는 것도 충분한 수익성이 나와야 할 수 있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단순히 배당을 얼마나 주겠다, 자사주를 얼마나 사겠다 이런 것보다도 우리가 이 정도 수익성을 안정적으로 올리겠다 하는 지표가 필요한데 그게 바로 ROE, 자기자본 이익률이라 할 수 있겠죠. 그런데 공교롭게도 LG전자, LG화학, LG유플러스 이 세 개 회사 모두 ROE를 10%까지 올리겠다고 발표했습니다. 현재 LG전자는 3.7%, LG화학은 4.2%, LG유플러스는 7.5%인데 과연 이 회사들이 약속한 ROE 10%에 도달할 수 있을지, 이게 LG그룹 주식들에 투자를 해도 좋을지 판단하는 하나의 지표로 활용해 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LG그룹이 어느 순간부터 만년 4등 이미지가 굳어진 것 같습니다. 5위 싸움을 하는 롯데와 포스코, 그리고 하나그룹하고는 격차가 꽤 남았는데 그렇다고 위쪽에 있는 삼성, SK, 현대차그룹과도 격차가 꽤 벌어져 있다 보니까 이도저도 아닌 4등 느낌이 더 강하게 느껴질 때도 있는데요. 주가도 지지부진하고 사업도 위태로운 상황에서 구광모 회장이 방향을 잡고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을지 주목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LG가 작년에 29년 만에 프로야구 우승을 했었잖아요. 야구에서도 절대 무너지지 않을 것 같던 왕조가 무너지기도 하고 전혀 예상치 못했던 언더독이 우승할 때도 있는 것처럼 이 사업이란 것도 5년, 10년 후의 일은 아무도 모릅니다. 과연 LG의 사업도 LG 트윈스처럼 날개를 펴고 부활할 수 있을지 내년엔 한번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오늘의 영상은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고요. 앞으로도 저와 함께 경제, 금융, 투자 공부를 해나가고 싶으신 분들은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리겠습니다.